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주말 부부였지만 이대로 살고 노력하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5년 후쯤 되면 주말 부부를 멈출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한 10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정하고 해봤을 때 그러지 않을 거라는 답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딜레마였죠. 지금 하는 일을 지금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하더라도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내가 오고 싶은 장소였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가게 될 5년 후, 10년 후의 장소가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무슨 도구를 열심히 찾거나 제가 플랜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아메를 들고 왔습니다. 친구 역시 사업을 알아본 지 열흘도 안 되는 상태여서 저한테 찾아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실제로 복사형 자료는 막 한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그걸 책상에 얹어놓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듣고 보면서 일단 지겹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얘가 왜 이러지? 뭔가에 홀릭되어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되게 막역하고 오래된 친구라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아메를 한번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첫 번째, 제 친구가 보여준 자료에 이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메라는 이름 속에서 있는 이미지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요. 자그마치 62년 됐고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전 세계 생필 분야에서 가장 큰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사실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럼 이런 결과를 가지려고 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시스템, 마케팅 이런 게 충분히 경쟁력 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좀 와닿았고 또 하나 더는 뭔가 하면 결과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 친구가 보여준 그 복사인 잡지에 있는 어떤 인물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아메이를 부업으로 한 2년 8개월에서 다이아몬드가 됐고 또 한 1년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누구한테도 지시받지 않고 지시하지도 않고 통제받지도 않고 통제당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변수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하고 같이 사업 설명 미팅을 가기로 한 그날 저는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날 친구한테서 받은 느낌이나 제가 확인한 느낌의 감정, 감각은 사라지고 약속만 덩그러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8시에 시작하는 미팅이라고 말했는데 4시쯤 제 사무실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미팅의 참가가 이어졌고 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나니까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는 훨씬 크고 회사가 가진 생각이나 철학은 굉장히 좋았고 제품은 경쟁력이 있었고 마케팅은 채 이해가 안 됐지만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되는 이야기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엄언을 듣고 미팅에 참여하고 아메이를 먼저 한 사람들을 하면서 아메이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도 내 미래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졌는데 그 짧은 한 달가량의 아메이를 알아본 결과로
저는 지금부터 이 도구를 가지고 내 노력과 땀으로 쌓아간다 그러면 어쩌면 주말 부부도 해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미 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기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못할 이유를 막 나열했습니다.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뭐 기타 등등 끈기도 없고. 그런데 여러 차례 들으면서 아메이가 이해되고 욕구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쪽으로 저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우기듯이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용기는 뭐였는가 하면, 소위 다이아몬드인가 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5년 만에 되면 나는 10년이 걸려도, 다른 사람 10년이 되면 나는 20년이 걸려도 괜찮아. 그게 내한테 훨씬 더 유리한 일이고 내 인생이 바뀔 일이야. 이렇게 제 스스로 우기듯한 결론을 내리면서 미팅에 참여하고 아메를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저한테 다른 분들이 들으면 조금 우습고 넌센스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장애가 제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란 건 뭔가 하면요, 아메이 빈스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위 스피치란 건데 어떤 데는 뭐 30초도 하고 어떤 데는 1분도 하고 어떤 데는 앞에 서서 한 5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스피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왠가 하면 그게 저한테 너무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스피치 때문에 제 사업을 그만둘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400명 정도 되는 세미나 장소에서 세미나에 가는 그 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스피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가는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그 세미나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 급히 제가 할 말을 정리를 해서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막 얼마나 떨고 했든지 무슨 말을 한지는 생각도 안 나고 마이크를 들고 너무 떨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창피해서 이게 여기 못 있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도망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피치 시간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저는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냥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피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식당으로 가는 사이에 제 주변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또 식당에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았을 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랬었습니다. 사장님 스피치가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스피치에 진심이 보였어요. 떠시면서 스피치하는 모습이 제겐 더 큰 감동이었어요. 사장님 언젠가는 대단한 리더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 뭐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연속적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기분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고 그날 세미나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피한 기분은 사라지고 제 비전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업을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격려와 칭찬. 그건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의 잠재력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 고등학교 동기는 저를 따라가서 그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 왜 그렇게 떠니? 너 올라가서 네 떠는 걸 잡아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의 격려가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저희 수석 다이아몬드도 제 파트너의 다이아몬드들도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내 제가 아메이에 좀 익숙해지고 아메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도 파트너를 후원할 때나 혹은 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적하고 통제하는 것보다 당연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큰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이고 또 나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존재란 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발성으로 스스로 리더가 돼가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나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고 있고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일상도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제 아내, 제 아이들, 저희 부모님,
저희 처갓집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아메에서 배운 것 때문에 제 삶에 적응시켜 가면서 유대감도 훨씬 좋아지고 행복감도 훨씬 좋아지고 가치 있는 공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처음부터 아메이는 저한테 사실은 살아가는 학습의 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제가 경험했던 직장이나 자영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회사가 가진 철학, 방식,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수입의 성격과 가능성에서 제가 경험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미팅에서 학습하고 소비를 경험하고 사업성을 꾸준히 알리는 사이에 저한테 오는 아메이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성격이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노력해온 방식대로 이 50만 원이 만들어지는 방식대로 똑같이 노력하면 이 소득이 100만 원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메이 소득이 100만 원이 되자 저는 이미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이 200만 원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제가 그전에 했던 직장은 제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제가 했던 자영업도 제가 자영업하면서 한 해에 만약에 5천만 원을 벌어도 그 다음에는 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짐작도 할 수 없었고 불안감을 느끼는 소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소득을 키워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자영업을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아메이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갈 때 그건 저한테 사실 살짝 닭살이 돋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기대하고 설레었던 것 5년 후, 10년 후는 제가 원하는 삶을 아메이라는 도구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업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스폰서나 미팅 장소나 시스템이 서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대 제 아내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배워서 부산에 전달하고 부산에서 미팅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미팅을 주최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부산에서 충무까지 사업을 전달하러 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이아몬드가 된 제 고등학교 동기인 김청기 사장님하고 같이 충무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무를 갔던 그 시절에 저는 SP도 아니었고 제 친구는 당연히 SP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서 6개월을 충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가는 길을 멈춰야 됐었습니다. 근데 약간 내가 판단이 둔해서 이 시간 없는 부업으로 하고 정말 바쁜 이 친구의 시간도 조금 허비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아메에서 어느 정도 학습되고 기초가 다져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충무를 더 이상 오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휴게소에서 저는 제 친구인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 파트너가 그걸 조금 감동스럽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고등학교 동기니까 청기야, 사람들한테 사업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거절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서 거절하고 선입견 때문에 거절하고 그냥 막연하게 싫어서 거절을 해. 그런데 거절하는 그들이 살면 변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하는 우리는 점점 강해져서 결국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청기 사장이 그거 기억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돌려줬습니다. 결국 저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김청기 사장도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1년 만에 SP가 되고 3년 만에 에메랄드, 5년이 되기 전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청기 사장도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저는 스폰서와 떨어져 있었지만 스폰서와 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팀과 스폰서를 믿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로 목표로 하는 건 초기에 굉장히 작은 변수에도 흔들릴 때 제 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메를 들으러 가지 않았을 거고, 제가 아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나 약간 비아냥 그림, 무시하는 눈빛 이런 것 때문에도 흔들리던 시절에 저를 굳건히 지켜준 건 스폰서였습니다. 스폰서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해주거나 케어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제가 매주 참여하는 아주 자그마한 사당동에 있는 조그만 2층 다세대 주택, 지금 생각해보면 한 13평이나 될까 그 좁은 집에서 그 두 분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한테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실현해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지하게 학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있든 없든 이분들은 해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보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확신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를 가르치고 보호했던 겁니다. 제 목표는 저도 그런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스폰서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간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겠죠. 그리고 A70에 100조 이상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고, 그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70에 갔던 경험을 가지고 A65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아메이가 아메이 65주년에 프로모션을 합니다. 여행 프로모션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꼭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메이 65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장소에 가시면 아메이를 잘했다, 내가 아메이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어떤 일단락하는 획을 긋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자부심 이런 게 새로운 동기부여 에너지가 돼서 A65에 참석한 분들은 당연히 A70에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가게 될 거고, A65에 참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달라진 에너지를 가지고 A70까지 사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A70에 참여하고 A60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지금 A70에 가는 과정에서 A60에 갔다 오자마자 저는 오랜 시간의 다이아몬드를 끝내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지나게 됐습니다. A60에 참여했을 때 제가 느낀 감동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창업자 가족의 생각이나 감동 같은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창업자 3세하고 ABO 2세들의 미팅이 있었는데, 거긴 저는 ABO 2세가 아니니까 참여하지 못했는데, 거기 참여했던 가까이 사업을 하는 형제 그룹의 리더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온 ABO 2세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도 너무 적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처럼 아메 본사가 집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같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시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3세 중에 리딩하고 계신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60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경영진 3세들이 손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없어도 아메이는 성장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없으면 아메이는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 선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내 당신의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어느 이벤트나 기획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철학이나 가치, ABO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부심과 비전으로 취해 있었고 그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참여한 프로파일
사진들이 왔었는데 그 사진에 일본인인데 92세 더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보통 나이를 자기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많이 드러내진 않으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92세고 일본의 더블 다이아몬드입니다. 제 아내는 83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파트너들하고 즐겁게 이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92세의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수십 년 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대변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 장소에서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의 비즈니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시면 보내온 지난 시간에 대한 아메이 보상을 느끼실 거고 A70에 대한 특별한 성취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탱커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는 거죠. 스폰서의 제안을 따르고 행동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A65를 가지고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설레이는 비전의 일단락을 짓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사업자들에게 드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빠르고 큰 성취를 한 사람은 아닌데 원래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실은 아메이 하는데 큰 장애를 못 느꼈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기도 있고 신념이 강하신 분도 작은 변수에 흔들리는 경우를 봤는데 어떻게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아메이를 해나가는데 별 장애 없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아메이를 알아보는 과정에 나를 완전히 설득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한 달가량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모임에 나가고 책과 어문을 읽고 들었습니다. 스폰서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메이를 알게 되고 아는 정도에서 지나서 아메이 가치나 비전이 완전히 저한테 들어왔고 아메이에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아메이를 생각하고 아메이 기회에 설레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말이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내가 많은 제품을 사용해 봤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은 사실은 2-3가지 정도의 제품의 경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메이를 해봤다 말하는 분도 사실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을 제 사업의 경험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저를 완전히 설득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여동생이 마케팅이 좋아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정수기, 이쁘다, 작다, 이렇게 작게 생겨서 뒤에 숨는다, 얼음이 나온다, 뜨거운 물도 나온다, 찬물도 나온다, 이런 정수기를 사는 것보다는 아메이 정수기를 제발 샀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진짜 백지안장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제 여동생이 제 정수기를 사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 매출을 통해서 저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 생각이 그게 포커싱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써야지, 아메이 정수기를 써야지 제 여동생한테 정말 좋은 일인데 라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하고 싶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제 여동생이 처음에는 오빠가 아메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오빠는 입만 떼면 아메이를 한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국 제 여동생이 그 차이를 알게 되고 아메이 정수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 사업에 저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아메이를 하게 되면 주말 부부도 해소할 수 있겠다. 아메이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다. 아메이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만 하고 싶었고 아메이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린 제 고등학교 동기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삶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그 직장의 월급조차도 끊기는 순간이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사실을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해 준 아메이 때문에, 이 기회 때문에, 제가 아메이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순간에 전달한 아메이 때문에 그 친구도 아메이가 자기 삶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알아보고 듣고 학습하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 저를 완전히 설득시켰고, 그게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아메이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메이는 되게 많은 리더분들이 말씀하시죠, 그죠? 심리전입니다. 누구 마음을 헷가닥 시켜갖고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심리전입니다. 내가 되고 싶고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12%대 아내가 있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배워 부산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날은, 어떤 주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었냐? 안 힘들었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이제 겨우 12%인데 내가 이걸 계속하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나 시스템이나 미팅 장소는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는 사업 설명회 장소도, 사업 설명을 해줄 사람도, 미팅을 주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돌이켜서 보면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이게 근자감 같은 건데 결국은 나는 될 것 같아, 이런 이상한 기분이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계속 노를 받아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일찍 저희 집안 친척 어른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너가 와이프도 시키지 마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낮에는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한테 설명을 했는데, 나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해봤는데 처음엔 너처럼 입에 거품을 물다가 나중에 다 그만둔다, 이거 지금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고, 또 제 손아래 동수한테 저녁에 이야기했는데 형님 이게 피라밋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반복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피라밋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루에 다 일어났는데, 의욕차게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 설명회는 하루에 다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업을 멈추거나 쉬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니까요. 이런 근자감 같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계속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의 기둥이 탁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불안감이 커지면 제가 말씀드린 책을 더 많이 읽고 음원을 더 많이 듣고 미팅에 참여해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사이에 그 자신감은 강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스폰서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당시 제게 생긴 마음의 기둥에는 시스템과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업 설명했다고 그러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고 사업 설명해 줄 사람이나 장소도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스폰서였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스폰서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2번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스폰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긴 마음의 기둥이 흐트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폰서가 있어서 가능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미팅에 빠지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후원하세요. 홈미팅을 시작하시죠. 이러면 시작을 했습니다. OM 장소를 마련해 보시죠. 이러면 OM 장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사업 설명해야 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따르고 행하는 힘이고요. 잘 못해도, 익숙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나 자신이 믿지 않을 때도 스폰서와 시스템을 따라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확보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원래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될 사람이란 걸 믿게 될 겁니다. 처음엔 스폰서의 확신과 인생을 보고 사업을 하는 모습 때문에 나도 조금씩 그런 태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한테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모습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스폰서는 SP였습니다. 저는 0%였고요. 그런데 지금 그 스폰서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스폰서가 있다는 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자유롭게 살고 죽는 날까지 자존을 지키며 살기 위해 아메이를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이 누군가의 사업을 보호해주고 돕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성장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스폰서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직금핀과 수입의 가장 큰 영향은 스폰서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스폰서의 영향으로 저도 조금씩 그런 스폰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입각해서 기존 사업자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설레일 때 본 아메이가 진실입니다. 제가 한 사파이어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주제에 무슨 사인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설레일 때 본 아메이가 진실입니다. 저는 이걸 잡고 있더라고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걸 쥐고 있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메이를 이해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설레어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누구나 100% 뜻대로 안 되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혹은 의욕이 떨어져서 노력도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놓기도 뭐하고 자꾸 잊기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희미해져 있어도 설레일 때 본 아메이가 진실입니다. 아메이 말고 무엇으로 설레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미래가 기대되어서 설레이십니까? 아메이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를 보고 설레었던 겁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고 초창기에 한 3번째인가 사업 설명회 하러 간 분이 집안 어른이셨는데, 제가 사업 설명회 하러 갔던 날 하마터면 저는 이 사업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꺼내놓은 잡지의 표지를 보고 그분이 아메이란 걸 아시더라고요. 너 아메이 하니? 내 친한 친구가 아메이를 했는데 그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야.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로 이사가 됐고 뭘 하면 뿌리를 뽑는 친구야. 그런 친구가 2년을 했는데 내한테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만뒀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병주야,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저는 나름대로 비전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설레서 출발을 했는데 이상한 상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야, 그런 사람이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좀 전까지 본 그 설레이는 또렷한 비전이 허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저는 그 다음날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 나간 장소에서 평택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플래티늄이 되셔 스피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말씀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시제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미팅 덕분에 저는 제 가능성, 제 비전을 유지하며 사업을 해왔고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어느 날 집안 모임에 갔더니만 그 어른이 제가 들어간 그 장소에서 사람들한테 아메이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설파하는 내용은 이건 너무 어렵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뒤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넌 처음부터 내가 될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처구니없고 웃어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 말에 제가 흔들렸다는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사건인가를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아는 아메이는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내 대단한 친구가 아메이를 했는데 그 친구 하다가 그만뒀어.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아메이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본 게 맞습니다. 우린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잡이,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한 그 잡이 우리 삶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삶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 제 삶을 회복하기 위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아메이를 택했는데, 그 아메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의해서 제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본 아메이 비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A65의 도전과 성취가 그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3%를 하셨다 그러면 6%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15%를 하셨다 그러면 18%를 하실 수 있는 기초나 경험을 이미 하셨습니다. SP를 하셨다 그러면 플래티넘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셨다 그러면 사파이어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린 이미 우리가 선 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레이는 그 비전만 회복한다 그러면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노력하셔서 A65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삶의 역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더 많이 참가하시면 되고 더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내한테 가장 많은 감동을 줬던 책과 어문을 반복해서 듣고 읽다 보면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를 더 자주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레이는 마음이 살아나서 그 설레이는 기대대로 다시 도전하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한 군데서 굉장히 오래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 비전을 키우고 설레이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성취를 하시려고 하면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 꿈을 향한 진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아미에서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혜택이라면 혜택, 기회라면 기회, 새로운 툴들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SOP, 그리고 IT 관련 컨텐츠들, 코어 플러스 마케팅,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A65 프로모션, A70,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건 그가 가진 꿈과 목표입니다. 설레이는 꿈과 목표입니다. 저도 다이아몬드로 꽤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매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목표를 했지만 목표로 안 한 해가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목표였습니다. 그게 진짜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루려고 노력하고 궁리하고 분투하고 목표에 집중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A60을 다녀와서 다시 점검하고 세운 제 목표는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 진짜 목표를 꼭 가지고 이 좋은 환경에서 도전하셔서 A65에 꼭 같이 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메이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아메이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이 공감되시는 이야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메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태어나는 거였고 우리는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보너스 게임을 사는 거다. 결국 사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게임이다.
신께서는 당신이 이 보너스 게임에서 행복하길 원한다. 의로사고로 사망한 천재 뮤지션이 한 말입니다. 전 많이 공감합니다. 일정한 수준까지, 그런데 돈과 행복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카네만 교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과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봉 9만 달러 이상인 사람하고 연봉 2만 달러 미만인 사람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 중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시간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연봉 9만 달러인 사람이 연봉 2만 달러인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기대한 대로입니다. 근데 그 돈이란 게 일정한 수준을 넘었으면 돈과 행복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봉 5만 달러인 사람과 9만 달러인 사람 간의 행복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고 연봉 9만 달러를 넘어서 100만 달러인 사람과 9만 달러인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지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즉 우리가 우리 시간의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시기에는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는 소득이라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소득이라 해야지 이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메이 핀으로 말씀드리면 파운드 에메랄드입니다. 파운드 에메랄드가 되면 돈 때문에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내 행복이 무너지는 걸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노력해서 A65란 거에 집중해서 도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A65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A65에서 우리는 어쩌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이유, 또 아메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감탄, 감동이 많은 정말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 광경은 처음이야, 이 느낌은 처음이야, 이 맛은 처음이야, 이 감동은 처음이야. 이렇게 처음 느끼는 감동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인생은 살만하고 근태로움도 없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직장이나 자영업과는 달리 아메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삶의 방식인 이유는 처음 느끼는 감동의 경험이 많고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메이가 5에서 2회로 바뀌고 비전을 갖는 것도 설레이는 느낌입니다. 출발해서 3%, 6%, SP 플래티넘의 성장도 작은 감동들의 연속입니다. PT 포럼, 첫 여행, 에메랄드 포럼의 감동은 정말 아주 특별합니다. 아마 평생 가는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메이가 최고의 삶의 방식인 이유는 우리가 감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광경을 보고 더 많이 감동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건 삶에서 진짜 축복이라 그럽니다. 실제로요, 전쟁 고아를 데려다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키우도요, 발육이 늦어진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감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감탄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감동이나 감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메 속에 계속 연속됩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메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느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일상이 기적이라고. 인생에서 많은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느끼고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멋진 아메이를 실행하며 즐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날들이 모여 아메이로 생계가 해결되고 여행 가고 자유로워지시고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되셔서 아메이 삶의 방식이 진짜 여러분 삶의 방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했고 제가 제 주변의 분들, 아메이를 꾸준히 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을 유전시키고 유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상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메이 사업만큼 일상이 완전히 노출되는 사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만약에 부모님이 아메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히 변형된 바뀐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집에서 홈미팅을 하죠. 아메이 제품이 들어오죠. 내가 다른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다른 걸 쓰지 못하게 약간 압박도 받죠. 그러면서 아메이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메이 포스트를 되게 많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집에 많이 붙여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 여행 갈 포스트인데 저기 엄마 아빠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다행히 그게 달성될 때도 있고 달성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달성 안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슬그머니 그걸 떼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모습도 보고 실패하는 모습도 보게 되지만 다시 도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일어서는 모습, 다시 그 다음 여행에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모습도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로 아이들이 꿈꾸는 힘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쯤 돼가지고요, 12살쯤 된 제 아들하고 지리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저녁을 식사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텐트 안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들한테 제가 아메하는 게 다 노출됐겠죠. 그 사이에 제가 제 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아메이가 아빠 삶의 도구다. 아빠 삶의 방식이다.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네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아빠는 아메이를 노력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야.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아빠가 다이아몬드 된 건 아빠 삶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자신의 자유와 네 삶의 목적과 네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네 삶을 위한 도구를 진짜 찾아라.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도 내내 제 아들한테 축복같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을 들어가서 멀리 떨어져 갈 때도, 어느 날 결단을 하고 해병대를 지원해 갈 때도, 그리고 자기 삶에서 방향을 찾아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갈 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떠나는 날 제 아들을 안으면서 네 노력과 땀으로 신의 축복으로 아주 특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룬 성취가 대단했어가 아니고 제가 이룬 성취가 제 아이가 이룰 성취보다 너무 작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방향과 시도와 실패와 극복과 도전과 다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고 특이하게 아메를 하시는 리더분들의 자제분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그 영향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와 아메를 통한 제 삶이 아마 제 아들한테도 제 아이들한테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산을 쳐다보면 온갖 다양한 초록색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름의 실록도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한 80번쯤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시간도 다 소진됩니다. 알롱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빵에 버터를 발라 아이들에게 주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는 게 우리 삶의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흔한 그 일상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겁니다. 요즘은 죽을 때 후회하는 이런 제목의 책들이 다소 나옵니다. 저는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가 지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을 경험한 그가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추구하고 살았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은 곳을 여행을 다녔다 그러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도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했지만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세에 돌아가시든 90세에 돌아가시든 모두 저에게 선생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메이는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시간으로 인해 우리의 도전이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집중적으로 잘 축적해서 비약과 성취를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삶을 실현할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결국 그 시간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겁니다. 미국의 어떤 FC가 처음에 처남에게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 직장도 다녀야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해. 그때 그 처남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꿈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내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시간을 정해서 당신의 꿈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준비하고 수비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생계, 결혼, 교육비, 노후 준비, 생활비, 부채, 부모님 노후 등등. 사실 이러다 보면요, 사는 건지 살리킨지 모르게 됩니다. 아멘을 하자는 말은 수비만 하다가 그 귀한 시간이 다 가버린다. 공격합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행, 기대, 희망, 만족, 즐거움, 행복감, 꿈, 자유를 위한 공격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추구한 우리의 역사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될 겁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 아메이는 시간의 쓰임새를 다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비되어 사라지는 시간이 축적되고 쌓여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시간은 단절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70에 80에 계속 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직장은 60 전에 단절이 올 겁니다. 자영업도 대부분 그 전에 단절됩니다. 결국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은 드뭅니다. 아멘은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소득의 지속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을 도전과 공격의 시간으로 집중해 함께 A유고에 갑시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사실 누구나 되고 남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쓰임새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건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창업자분과 그들이 제공해 준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메이 40주년 기념식에 저는 플래티늄으로 참여했습니다. 전야제였는데 학생체육관에서 되게 많은 플래티늄 분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리치 디보스가 무대 위에 아주 천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 중앙으로 오는 사이에 그 느린 걸음 속에 무대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과 허공을 보듯이 멀리 보면서 눈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그때 리치 디보스가 중앙에 서서 하셨던 말씀이 당신들이 나를 울렸다. 40년 전에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발판으로 우리 성공을 키워간다. 한국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메의 꿈이 실현됐다는 걸 입증해 주셨다. 이러면서 눈물을 걸성거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제 꿈속에 누군가의 꿈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꿈이 실현해 가는 게 제 꿈이 성장하고 커져가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한국아미 임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속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건과 굴곡 속에서도 아메이를 지켜서 제게 특별하게 도전할 특권을 넘겨주신 선배 ABO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 함께 성장하는 팀에게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위태위태한 사업 초기의 어린 시절부터 EDC가 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돌봐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며 TVAOM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